자, 총경세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532년 맞을 거예요. 153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스파냐, 지금으로 지금 스페인에 피사로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용병을 데리고 당시 이제 잉카 제국을 침략합니다. 잉카 제국을 침략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끌고 간 병력이 100여 명 됐을 거예요. 몇천 명도 아니에요. 군사가. 피사로. 근데 이 사람이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거든요. 잉카 제국을 멸망시키는데 그 당시 잉카 제국의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잉카 제국도 뭐 청동기를 쓰고 무슨 뭐 곡식이나 가축이 없어서 그렇지 얘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스페인 뭐 백인이 와가지고 말을 타고 와. 그래가지고 잉카 사람들이 처음 그 피사로 온 그 일행을 보고요.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왜냐면 여기 이 땅에는 없는 말이라는 어떤 신기한 동물을 타고 막 반인 반수. 밑에는 뭔가 다리가 4개 달리고 막 이런 거야. 이걸 막 타고 다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잉카 제국이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어떤 제국 그건 아니었어요. 되게 문명으로 발달이 됐었지만 사실 뭐 철기도 아니었고 뭐 청동기 쓰고 있었고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죠. 근데 여기 잉카 제국 인구가 무려 1200만 명이었어요. 1200만 명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그 신성 로마 제국보다 많았어요. 신성 로마 제국보다.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죠. 근데 불과 뭐 100명, 200명 정도 군인들한테 정복을 당했거든요. 멸망했어요. 이게 정말 역사상 따져보면 여기 이제 그 왕을 호위하는 그 병사만 8만 명이었거든요. 실제 200명과 8만 명이 대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역사상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어찌 보면 극과 극의 전투였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 피사로가 이게 왕도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잉카 제국 왕이 왕이란 내가 갑자기 쫄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 왕이라는 과시하려고 얘네들을 자기 있는데 불러들였어요. 그냥. 그래서 대면을 했어. 대면을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막 호통을 쳤어. 왜냐면 그 당시 잉카 제국은 이 왕이 곧 신이었거든요. 맞아요. 과시하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은 총도 있고 뭐 다 있어. 근데 이 왕 입장에서는 내가 신이니까 얘네들을 멋지게 물리 쫓아내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죠. 센 척하다가 말 그대로 털린 거예요. 호위하는 병사만 8만 명인데 피사로 이 사람이 결국 그 왕을 인질로 잡아요. 당연히. 바로 앞에 있는데 총으로 쏴가지고 뭐 요 근처에 있는 애를 죽인 다음에 인질로 잡았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처형시키거든요. 고스란히 잉카 제국 그냥 멸망시킨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썼던 어떤 그 큰 어떤 잉카 제국을 멸망시킨 데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물론 뭐 말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 얘기 나눴던 뭐 농업이나 아니면 뭐 가축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철기 문명. 얘네들은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진짜 몇백 년 동안 끊이지가 않았거든요. 스페인이 원래 하나의 나라로 통일된 게 되게 원래는 거기가 또 아랍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북아프리카 이쪽에 이제 거기가 다 이제 이슬람 그런 어떤 아랍권이었거든요. 아랍 문명이 지배를 받다가 독립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통일된 게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륙은 싸움하고 막 이렇게 왕래하고 상업적으로 교류하고 하면서 문명이 계속 이제 조금씩 발달됐던 거죠. 그러니까 농업이 발전이 되니까 가축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효도 우리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농업이 지금 아직까지도 농업이 지금 수렵 채집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응? 지금 TV 앞에 가지고 이거 할 시간이 어딨어? 공부 이런 거 할 시간 없어요. 다 가가지고 밥 메고 있지. 그 얘네들이 칼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 스페인의 칼이 왜냐면 전쟁을 하도 치르니까. 그리고 단단하게. 여러분 이 칼이라는 게
굉장히 경험과 이 노련함을 통해서 이제 발달이 되는데요. 이 칼이라는 게 그냥 철기가 이제 도입이 됐다 해가지고 날카로운 칼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계속 발전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철이라는 게 여러분 탄소 아시죠? 탄소. 철에 탄소가 얼마나 함유되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져요. 탄소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되게 딱딱해지는데 이게 물렁물렁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잘 깨져. 단점은. 근데 탄소가 적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휘어요, 막. 우리 철사처럼. 그래서 요게 이제 탄소를 얼마나 비중으로 하냐. 그리고 요거를 만든 다음에 대장장이 계속 때리잖아요. 이걸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하냐에 따라 이제 단단하면서 적당히 구부러지고 단단한 이런 칼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유럽에서는 이런 칼을 누구나 남자면 다 차고 다니는 이 정도로 어떤 필수품이 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이 철로 된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총동을 들고 해봤자 칼로 한번 휘두면 이 총도 그냥 잘라져요. 이 싸움이 되겠냐고. 그리고 이게 되게 길고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용병이었거든요. 이 검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총도 가지고 있어. 이 칼과 총이 뭐를 통해서 발달했어요?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이유, 농업과 그리고 가축 이런 생산성 기반으로 해서 지금 탄생된 거고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잖아요. 근데 이 총과 칼보다 훨씬 무서운 무기가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시켰는데 그게 바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균입니다. 균. 그 당시 이제 피사로를 비롯해가지고 이 어떤 유럽 이제 군인들이 가가지고 균을 막 퍼뜨려가지고 얘네들을 마치 요즘에 이제 대량 살상무기 세균전 하듯이 이걸 퍼뜨려야겠다. 이걸 알고 갔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균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개념도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그냥 거기 땅을 밟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폭탄을 여기다가 말 그대로 전염병을 그냥 뿌려놓고 온 거예요. 그게 뭐냐? 천연두였어요. 천연두가 지금 어떻게 발병하는지라고 지금 물어봤는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밀, 보리, 쌀 이런 것들이 이제 곡식을 열량이 높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농업이 시작이 됐다고 했죠. 그게 굉장히 빨리 퍼졌어요. 유럽과 아시아 대륙으로. 뿐만 아니라 가축이 여긴 지리적으로 가축마저 있었어요. 이게 또한 퍼졌어요. 근데 아메리카에서 그게 없었죠.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면 우리 집에 가축이랑 그냥 같이 살아. 우리도 시골 가면은 집 옆에 이제 소 키우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되는데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상당수의 질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가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동물과 연관된 어떤 질병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개돼지 지금 드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이즈도 그렇고 콜레라 맞습니다. 조류독감뿐만 아니라 자 어떤 식이냐면요. 천연두, 결핵, 디프테리아 이런 것들은 소랑 인간이 같이 하면서 얘네들이 균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난 질병이에요. 감기는 말로부터 시작됐다. 인플루엔자 닭으로부터 시작됐고 나병은 물소로부터 시작됐어요. 홍역과 우역 이런 것 또한 동물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패스트 G 그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그게 G로부터 이제 균이 이제 나왔다는 걸 몰랐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유럽 사람들은 이 목축을 했단 말이야. 가축이랑 항상 같이 자. 가축이 말 그대로 재산이에요. 가축이 재산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맞아. 지금 살짝 나왔는데 유럽의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 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정도가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쥐로부터 이제 균이 이제 퍼져가지고 전염이 된 건데, 유럽 사람들 그 당시 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고양이를 심지어 마녀로 여겨가지고 고양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쥐가 더 활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죽었어요. 몰랐던 거죠. 자, 지금 보세요. 이런 가축을 통해서 대부분의 인류가 하는 질병이 가축과 같이 살면서였어요. 과거에 수렵이나 채집 활동, 그러니까 동물도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따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얘네를 따라다니면서 먹고 이럴 때는 질병이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정착 생활의 핵심이 뭐냐? 가축이랑 같이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질병이 생겼죠. 근데 아메리카 대륙은 목축이란 개념이 없었어. 가축이란 개념이 없었어. 있어봤자 라마. 근데 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이미 이 피사로라는 사람도 그 바탕이 어디냐면요. 이 사람은 농촌지대에 살았어요. 시골에. 시골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그냥 외양간에서 그냥 집더미에서 자고, 얘가, 이 사람, 그 잉카 제국 침략한 이 사람 어떤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이미 동물들이랑 뭐 접하고 뭐 진짜 뽀뽀하고 뭐 얘를 껴안고 하면서 이 균에 내성이 생긴 거예요. 면역력이 생겼다고. 근데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은 소라는 것 자체가 없고 천연두에 대한 거를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천연두가 처음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전염력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발병되고 한 이틀 정도 있으면은 이게 수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수포가. 뽀글뽀글 막 이렇게 막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수포가 생겨나는데 수포가 이만큼 부풀어오는 이게 이 수포 안에 다 그 전염균들이 가득가득 차 있어요. 이게 터지잖아요. 그럼 그게 온 사방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다 퍼진단 말이에요. 퍼지면 이게 10일 뒤면은 내 주변 친구들이 다 걸려요.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 접한 친구들.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뒤면은 그 친구의 친구들이 다 전파돼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엄청난 비극 중에 하나인데,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그 원주민의 95%가 죽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 땅을 밟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악몽이 시작돼가지고 유럽 사람들한테 뭐 총으로 죽임을 당하든 칼로 죽임을 당하든 대부분은 이제 병균을 통해서 고작 살아남은 게 5%. 잉카 제국 1200만 명의 어떤 대제국이었는데 그 전에 유럽 사람들이 이미 멕시코 인근에 그 중앙아메리카 이미 점령을 했었거든요. 중앙아메리카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염병들이 계속 시체로 산을 쌓은 정도가 아니라 이 천연두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너무 징그러운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제가 다시 끌게요. 살짝만 보세요. 이게 수포가 생기고 이 수포 안에 그 균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좀 징그러운데 봤죠? 봤죠? 봤어요? 좀 더 보여달라는데 너무 징그러워요. 이게 천연두입니다. 이게 소로부터 유래된 질병이라고요. 이게 그 원주민들의 어떤 앓게 됐던 어떤 그 과정을 지금 그려놓은 그림인 것 같은데, 사람 온몸에 이게 생겨요. 이거 너무 징그럽다, 이거. 자, 근데 이게 백신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은 박멸됐어요. 우리나라에 천연두 걸린 사람 없을걸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어떤 균이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은 총과 균과 쇠가 결국에 이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이 됐어요.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면 총과 균과 새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나게 됐는지, 그것은 다름 아닌 농업과 목축이었다는 거죠. 균조차도 그게 무기가 될 줄은, 일종의 무기가 된 건데, 아메리카 대륙 정복할 때 무기가 됐던 거지만, 무기가 될 걸 생각하지 못했지만 유럽 사람들은 무기가 됐던 거였죠. 자, 총균세가 그 원인이었고, 그 총균세의 원인은 그 농업과 목축이었다는 거예요. 가축이 있었다는 거. 근데 그거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지능의 차이, 인간의 무슨 인종은 우성이고 열성이고, 이게 아니라 지리적인 요건이랬단 말이에요. 지리적인 요건도 유럽 사람들은 어땠어요? 곡식과 가축이 발달된 중동으로부터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북미가 아니라 그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지금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사람이 넘어가서 미국도 만든 거니까 같은 문화권이라고 본다면은, 이 중동에서 발달된 이 문명의 가축 농업뿐만 아니라 중동에서 비옥한 초슬타일지대에서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서부터 발달된 게 그리스 문명으로 더 이제 전달돼가지고 확장이 됐죠. 그리고 이게 로마 문명으로 됐어요. 로마 문명을 고스란히, 말 그대로 로마를 털은 게 어디예요? 위에서 원래 야만인들이었는데 걔네들 거를 이제 바로 영향받고 이걸 털어온 데가 지금의 영국, 프랑스, 독일 아닙니까? 그 혜택을 고스란히 받았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은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랑 되게 근접하게 있었고, 그 유럽 자체가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군데군데 많은 그 나라들이 지리적으로 세워지게 됐었고, 얘네들끼리 굉장히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됐단 말이에요. 중국처럼 막 다 우리 거야 해가지고 한 나라로 일종의 안정적인 하나의 제국이 됐던 게 아니라, 계속 싸우면서 무기라는 걸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어떤 환경.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바다 건너에는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식민지를 세울 수 있던 그 근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국 옆에, 우리나라 옆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그 미국을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었다고요. 아프리카 노예들 데려다가 아메리카 대륙 가가지고 거기서 일시키고 막 이런 것까지 가능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국이나 여기는 아프리카 대륙 그래 식민지로 세울 만한 게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고요.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게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고요. 물론 중국이 조공 무역 이런 게 있었지만, 그 순전히 조공을 이제 중국이 이 변방까지 막 이상한 짜투리 그리고 비옥하지 않은 사막 저런 초원지대, 아니면 너무 뜨거운 이런 열대지방 이런 데는 얘네들이 별로 관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그냥 관계 좋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물건 줄 테니까 여기도 조공 바치고, 이렇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의미의 식민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식민지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얘네들이 그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를 또 침략하고, 또 지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요. 세계대전, 1차, 2차 세계대전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을 통해서 또 급격하게 또 기술이 발달되고, 전쟁이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이 돼가지고 다른 어떤 신경 쓸 게 아니죠. 엄청난 그 과학기술 모든 걸 짜내가지고 이 무기 이 하나에 다 투자를 시키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죽거나 비극이 생기지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무슨 로켓, 비행기, 자동차, 탱크 뿐만 아니라 기관총, 또 있습니까? 이런 무선 통신, 잠수함, 로켓 이런 게 발달이 됐던 거죠. 그걸 이제 선도했던 곳이 바로 영미권, 유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어떤 결론은, 인종적으로 열등이고 우성이고 이래서가 아니라 지리적인 요인 때문이다 라는 게 가장 핵심으로 이제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책에 대한 반론도 있긴 있어요. 연태냐고요? 아니요, 저 톰팬데요. 따다다다. 이딴 역자 따다다다. 세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 따다다다. 아우, 그래. 재수없죠? 더 얘기해주세요. 재밌어요. 안 좋은 수고 많았어요.